안녕하세요. 드림속 요정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더 매직 오브 think big. 네.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 2장이에요. 제 2장. 2장의 제목은, 어, 실패 질환인 핑계병을 치료하라. 실패 질환인 핑계병을 치료하라. 네. 제목은 왠지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대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핑계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핑계의 습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정신적 특징이래요. 당신이 성공을 생각할 때 연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들이다. 성공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을 깊이 연구해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멍들게 하는 생각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소위 핑계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다. 모든 실패자들은 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도 대단히 중증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도 비록 가볍기는 하지만 이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핑계병은 제 몫을 찾는 사람, 즉 성공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는 사람일수록 의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갖지 못한 이유, 하지 않는 이유, 할 수 없는 이유, 그렇지 않는 이유를 열심히 갖다 붙이는 것이다. 반면 성공적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비록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주위에 많죠? 너무 많으실 거예요. 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실험실,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핑계병, 그것도 중증 환자, 네, 중증 환자 가 불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중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간가 봐요. 왜 핑계를 댈까요? 네, 핑계를 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 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루즈벨트는 다리가 불구자였다는 사실을, 트루먼은 대학의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또한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젊었다는 것을, 존슨과 아이젠하워는 심장마비의 병력을 각각 패배의 구실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핑계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되고 만다. 이처럼 핑계병이라는 생각의 병에 걸린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나는 지금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나의 체면을 살려줄 적당한 구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몸이 아픈 점을 들까? 학력 부족은 어떨까? 너무 늙었다고? 아니 너무 젊다고? 운이 없었다고? 개인적인 불행을 겪었다고?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어린 시절의 불우한 성장 배경은 어떨까? 이러한 과정에서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낸 실패 질환 환자는 그것을 고수하며 그것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환자가 핑계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 핑계는 점점 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해 버린다. 문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생각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는 점이다. 핑계병 환자도 처음에는 자신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도 자주 하면 스스로 자신의 핑계가 완벽한 사실이라고 믿게 되며 그것이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이유라고 확신하게 된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네요. 핑계를 한두 번 하는 거는 애교로 좀 봐주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도둑질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온몸에 어, 사시나무가 떨듯 이렇게 막 떨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그 도둑질이 당연한 것으로 내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렇게 각인되어 버린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지각한 사람 이유. 근데 그거 있어요. 저 무덤가에 저 양지 바른 무덤가에 묻혀 있으신 분들도 전부 다 어떤 이유로 거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핑계라든지 그리고 그럴싸한 변명, 네, 이런 게 자주 반복하다 보면은 내 잠재의식 안에 그게 각인되어서 진실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아니라 핑계의 습관. 네. 가장 흔한 네 가지 형태의 핑계병이 있대요. 가장 흔한 네 가지 핑계병.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핑계를 계속 대는데 핑계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가지 형태의 핑계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네.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늦었다고 지각했다고 결근했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은 건강은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잦다 보면은 너무 여러 번에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좋아할 사람, 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 건강이 약한 사람한테 매력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음, 음, 사람들은 매력적이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끌어요. 근데 건강이 항상 내 몸 자신 스스로가 좋지 않다고, 뭐 끈뜨가면 아프고, 끈뜨가면 머리 아프고, 끈뜨가면은 배 아프고, 끈뜨가면은 뭐 허리 아프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매력이 없어요. 네. 건강에 대한 핑계병. 음. 건강 핑계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당신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진실로 감사하라. 네 번째는 묵혀 없애느니 써서 없애는 게 낫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네. 건강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잠재의식이 미스터 페베가 나오겠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거를 해낼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미스터 페베가 나와서 그런 또 모드로 바꿔주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만 또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계속 걱정만 하면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또 계속적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아예 생각을 그냥 딱 놔버리는 거. 네, 내 건강이 어쨌든 간에 그냥 그거를 놔버리면
덜 생각하게 되고 아픔도 잠깐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진실로 감사하라. 여러분 주의를 많이 보세요. 나는 지금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그러고 있지만은 정말 병원에 가면은 내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아프니까 그것 또한 감사해야 되고, 또 나는 내 육체 그래도 목숨은 살아 있으니까, 네, 내 목숨이 살아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항상 건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건강에 좋지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나마 정말 나는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핑계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래요. 네, 그리고 묵혀 없애느니 써서 없애는 게 낫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러죠.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먼 시간이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저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끼느니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잘 써서 한도 없이, 온도 한도 없이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즐기고,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 병을 끌어안는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가장 흔한 네 가지 형태의 핑계법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핑계였고, 두 번째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지능. 당신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것 역시 아주 흔한 지능 핑계증으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95%가 이 증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핑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유형과 달리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다. 스스로를 똑똑치 못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둔다. 우리들 대부분은 지능에 대해 두 가지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능을 과소평가한다. 둘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능을 과대평가한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헐값에 팔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과감히 도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꺼이 그 일을 떠맡는다. 끈기는 노력의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끈기는 노력의 95%를 차지한다. 어제 그랬죠? 성공은 지능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성공은 지능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IQ가 별로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련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이런 게 제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이상하게 같은 영화를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 영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딱 파악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느끼고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 너는 안 재밌어? 재밌지 않아?
막 그러면은 나는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미련해서 그런가 봐. 자꾸 그런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본인이 스스로 똑똑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면에 똑똑한 사람들마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실패했냐고요? 어, 어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높은 지능을 가졌고 파이베타 카파 클럽의 회원으로서 가히 천재라 불릴 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왔다. 여기 파이베타 카파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로 조직된 모임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 클럽의 회원으로 천재라고 불릴 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왔는데, 그는 엄청난 지능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존재로 남아있다. 우선 그는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다. 또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종류의 투자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로 말해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보다 일이 안 풀리는 이유를 증명하는데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핑계거리만 찾는데 머리가 뛰어났나 봐요. 머리는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세포들도 노화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머리는 이것도 쓰면 쓸수록 계속 더 개발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지금 그러거든요. 감히 상상치도 못한 이런 상상력이 동원이 되면서 정말 신기해요.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머리를 쓰면서 계속 굴리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씩 내성이 생겨서 머리도 개발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어느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의뢰한 적이 있다. 그것은 상위 25%의 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의 75%를 판매하는 데 비해 하위 25%가 고작 5%의 판매량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수천 명의 인사 기록부를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상위층과 하위층이 지능 면에서는 아무런 격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설계사들의 교육 수준 역시 세일즈 능력의 차이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설계사와 그렇지 못한 설계사의 차이는 마음 자세, 즉 생각 관리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상위 그룹은 비교적 걱정을 덜하고 더욱더 열정적이며 타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물론 선천적인 능력의 수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능력의 활용 방식을 바꾸는 것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아는 것은 분명히 힘이 될 수 있다. 네. 지능 핑계병을 고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네,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의 지능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타인의 지능을 가대평가하지 말라. 두 번째, 하루에도 수차례 걸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하라. 나의 지능보다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사고 능력이 기억 능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가장 흔한 4가지 형태의 핑계병이에요. 세 번째 핑계병입니다. 나이래요, 나이. 네. 소용없어. 난 너무 늙었거든. 아니면 난 너무 젊거든.
나이 핑계병, 즉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는 정신질환은 난 너무 늙었어와 난 너무 젊어라는 두 종류로 나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저조한 업적에 대해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다. 나는 너무 늙어서 그래. 난 너무 젊어서 그래. 난 너무 어려서 그래. 그 일을 하지 못해. 나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스스로 내 나이는 이런 일을 하기에 딱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핑계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사람들은 나이가 맞지 않다는 핑계로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난 너무 늙었어의 증세는 나이 핑계병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이 질환은 미묘한 방식으로 전염된다. 나이. 이것도 주위에서 많이 봤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주위에서, 주위에서 만약에 60대인 사람이 세일즈를 하려고 처음으로 도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관점도 시선 또한 너무 늙었어. 어떻게 저 나이에 저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젊은 사람도 요즘에 버티기 힘든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혹은 너무 어려서 그래. 네가 아직 때가 아니야. 네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 못할 거야. 이렇게 또 깔고 가는 이런 개념들. 네. 근데 저희 지점에 지금 50대 후반의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정말 그분을 보면은 긍정적이고 어린 친구들한테 20대 아이들한테도 본인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배워요. 물론 이것 좀 가르쳐 줄래? 그래서 본인이 이해가 안 간 게 있다고 한다면 미안해. 내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 것 같아요. 저게 열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아니면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게 너무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생각들은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것 또한 나이 핑계병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나이 핑계병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 나는 세일즈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그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도 있는 좋은 혈청을 발견하였다. 그 당시 연수생 중에는 세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40세 인생의 방향을 바꿔 제조업체의 대표가 되고 싶어 했지만 그러기엔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늙은 것 같아요. 벌써 나이가 40인데. 나는 그가 문제로 삼고 있는 나이에 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보았다. 우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느끼는 만큼 나이를 먹게 되어 있다는 충고를 해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효과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세실, 인간의 생산적인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요? 인간의 생산적인 삶.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도 20세 때부터일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인간의 생산적인 삶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글쎄요, 몸이 건강하고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면 뭐 70세가 넘더라도 여전히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70세를 넘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결국 당신의 말은 인간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세에서 70세라는 의미로군요. 그것은 대략 50년이니 반세기가 되는 셈입니다. 세실, 당신은 현재 40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산적으로 살아온 삶은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죠? 30년이군요. 세실, 다시 말해 당신은 아직 그 생산적인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산적인 기능의 40% 정도만 살아온 것이죠. 세실의 표정을 보니 내 말의 뜻을 이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마침내 나의 핑계병을 고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도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난 이미 너무 늙었어 라는 생각을 난 아직 젊어 라는 생각으로 바꾸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나이대가 몇인지, 뭐 40대인지 50대인지 너무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나이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난 아직 어린 거죠. 네,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도 진짜 나이에 상관 전혀 없거든요. 어떠한 조그만한 소수의 벽은 부딪힐 수 있어요. 그지만은 내 열정 그리고 내 꿈이 그 문제점보다 크다면 정말 아무것도 그 문제점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 네. 반대로 어리다는 핑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장 흔한 네 가지 형태의 핑계병. 네, 운수예요, 운수. 내 경우는 다르다. 나는 부름만 끌어당긴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왜 해도 이 모양이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운도 실력이죠. 네. 운도 실력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그런 실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운이 아니에요. 행운은 내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간차에 그게 딱 이루어진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 사람의 운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결코 운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 그런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지 절대로 운이 그 사람이 뭐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응답해 주시려고 네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운수 핑계병을 정복하는 법이에요. 네.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받아들여라. 언뜻 보기에 행운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 그러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준비, 계획, 성공을 낳는 사고 과정이 선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뜻 보기에 불운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특정한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정복하는 법 두 번째입니다. 단순한 바램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성공을 꿈꾸기만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으로는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다. 성공은 성공 원리를 실천하고 통달하는 데서 비롯된다. 절대로 운에 따라 주는 것은 행운이 아니다.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자세야말로
당신을 승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네, 오늘도 역시나 한 장 하는데 30분 걸려가지고 어떡하죠? 오늘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장의 제목이 실패 질환의 핑계병을 치료하라. 핑계병. 그 핑계병 중에서 건강, 나이, 나의 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핑계를 웬만하면은 안 되려고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그래서, 핑계를 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늦어. 그러면서 각오를 하죠. 내가 절대적으로 이제는 핑계를 대지 않을 거야. 그런 각오를 하는데 또 늦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도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하루, 이틀, 3일 또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냥 이제는 자기 입으로 내뱉지 않았기 때문에 더 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그게 완전히 몸에 습득해 버리는 습관으로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어떤 부위에서는 또 진도 빨리 나가고 할 테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